예, 안녕하세요. 흔히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을 개가바둑이라고 봤거든요. 이 사람은 이기는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형세를 만듭니다. 만약에 이길 수 있는 형세가 안 만들어지면 싸움을 늦춥니다. 그런 아주 전형적인 그런 타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바둑도 꽤 잘 두죠. 아마에서는 거의 아마추어 바둑에선 최고수로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개가바둑이 지금 한국 국내 정치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조성환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윤석열 개가바둑 이거 저는 이 개가바둑 완전 개가바둑 정치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윤 정부 출범 직후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죠. 네. 이 리더십이 어떤 패턴일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이 서양의 정치 그 리더십 패턴하고는 다르게 개가바둑형이다라고 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어느 정도 지금 보니까 그게 적절히 맞는 관측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개가바둑을 한다 그러면은 이 바둑의 형세에 대한 굉장히 정밀한 계산이 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 형세가 그렇죠. 어떻습니까? 어떻게 계산하겠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바둑판을 바둑판, 그러니까 바둑판, 바둑실 네, 바둑실 말하자면 네. 바둑을 쓰려면 뭐 평상이라도 깔아놓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앉아서 네. 그게 이제 그거부터 푸는 거지. 그게 이제 외교 군사 안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윤 정부가 출발한 지 이제 한 1년 한 6개월 되죠. 그렇죠. 1년 6개월 동안 외교 군사 안보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예. 예, 그러니까 윤 정부 출발하자마자 미국과 바로 그 5월 달에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바이든이 한국에 와서. 그리고 나서는 나토 갔죠. 지금 나토 가고 그리고 저기 막 계속해서 일본이랑 문제를 풀었지. 풀었죠. 욕 바가지로 먹으면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문바들은 그 윤석열이가 일본의 개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썩열이 저 일본의 쪽발이 개 뭐 이렇게 이제 문바들은 요새는 약해져 가지고 뭐 일본 유학한 교수의 아들 뭐 이 정도로 약해졌어. 약해졌어. 이제. 그러니까 일본이랑 풀면서 이제 그 한미 동맹 위에다가 한미일 삼각 체제를 위에다 얹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게 아마 굉장히 큰 걸 겁니다. 그것도 수순도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한국의 군사 지정학적 요소, 특히 군사력에 대한 우리 스스로가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건 미국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한미 간에 워싱턴 선언이 있었잖아요. 즉, 뭐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건 별로 상관없고, 제가 보기에는 워싱턴 선언은 이제 일본이랑 우리가 풀고 들어가니까 이미 이제 그 작년 이제 11월쯤 되면 그 한미일 사실상의 합동 MD 체제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바로 작년 11월에 그거를 위해서 미국 우주군 하와이 본부가 만들어지고 작년 12월에 그걸 위해서 한국의 우주군을 파병을 해주죠. 한국에 고집을 부리고 미국 MD 바깥에 독자 MD 가져가고 있으니까 일본 MD는 일본의 미사일 방어는 미국 MD의 한 부분이에요. 똑같은 그렇죠. 레이더, 똑같은 미사일이에요. 이제 그런 조치를 다 해놓고, 해놓고 중국에 대한 말하자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장 혹은 한국의 입장을 정확히 적확히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맡을 군사지휘학적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딱 전략적인 스탠스를 딱 취하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게 워싱턴 선언이에요. 작년 4월에. 그렇죠. 그게 이제 올해 4월에. 그게 이제 말하자면 핵동맹이지. 핵동맹이죠. 그리고 2월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전략 핵 자산이 계속 오고 있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게 상식이지 뭐. 상식이 됐죠. 이번 주에는 안 오냐? 이번 주에는 B-50이 안 오냐? 뭐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지 이제. 말하자면은 밑도 끝도 없는 핵 그말 불안감 혹은 핵 인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쑥 들어가고 쑥 들어가고 그렇지 맞아. 핵을 제대로 제어할 수 있는 쪽이 맞고, 그다음에 우리는 첨단 비핵무기로 그리고 첨단 자주국방력으로 북을 핵으로 까면 그렇죠. 같이 들어가서 북을 평정한다. 그렇죠. 그게 이제 비핵 첨단 역강압이죠. 우리는 또. 네, 근데 그게 이름이 있잖아. 그거를 도상작전하고 훈련하는 게 NCG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 협의그룹. 그 협의그룹. 네, 그게 이제 그 상황이 되면 우리는 비핵 전력으로 북한을
평정하고 접수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같이 그림을 그리죠. 거기다 이제 유엔사까지 붙였지 요새는. 그러니까 적의 수들을 보고 여건들을 미리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컨펌을 딱 하는 방식.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마지막에 무르익은 게 이제 캠프 데이비드죠. 캠프 데이비드죠.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제 72년 만에 맥아더가 소환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72년 만에 미국의 핵심 네. 지도층의 입에서 네. Unified Korean Peninsula, which is free and at peace. 그러니까 자유롭고 평화스러운 통일 한반도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바이든과 기시다의 같이 이름이 참 우리가 혈명이라고 하지만 사실 한미 관계는 그렇게 잘 튜닝이 잘 된 건 아닌데 요번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윤석열 리더십에 있어서 저는 뭐 이니셔티브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아주 저 전략적으로 잘 작동을 했다. 이 주인공들이 이제 윤석열, 음. 그 다음에 국가안보실, 그렇죠. 먼저번 실장도 괜찮았어. 그 장관 누구였죠? 먼저번 실장이? 아 저기 김성환 김성환 실장 괜찮았고. 네. 지금 뭐 조태영 실장 좋고. 지금 조태영 실장 좋고 또 그 밑에 또 이제, 김태효, 김태효가 차장도 이제 괜찮고. 여러 가지 이제 막 타켓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많죠. 뭐. 근데 생긴 거 보니까 저 멧돼지 같이 뚝심 있게 생겨가지고 뚝심 두들겨 있죠. 패도 뭐 끄떡 없을 것 같아. 그러고 뭐 좀 씨름꾼 같이 생겼던데. 그럼 김태효. 아니야. 아주 아니 관상이 씨름꾼 관상 아니요. 아니 몸매 그건데 눈매를 보면은 굉장히 예리합니다. 씨름꾼이 예리해요. 잘생기고 씨름꾼은 우습게 보는데. 그러고 나 좋은 뜻에서 하는 얘기야. 뭐 이제 그러니까 뒤늦게 이만기 이제 봐봐 이만기. 뒤늦게 이제 소위 그 주사파 출신들의 그 아주 벼락 출세한 친구들이 그 뭐 뉴라이트가 어떻고 뭐 이러면서 이제 과거를 보니까 아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거를 몰라 그러고 막 하는데 쉽게 되는 게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국방 쪽에서 이종석 장관도 잘했고 그 이상한 대령 때문에 물러나게 됐지만 뭐 그렇지만 그 해병대 대령 이상한 그거 군대 있는 사람들은 다 욕해. 왜 그러면 그 사단장이 지휘 책임이지 형사 책임이 아니거든.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쇠고랑을 채우려 그러니까 그렇죠. 저 도로내냐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지금 장관도 뭐 현재까지는 대형 사고는 안 치고 있어. 나는 신 장관 별로 기대는 안 해요. 대형 사고 먼저 치지 마라. 네. 좀 얕게만 해라. 얕게만. 그 저기 뭐 민간에 있을 때 그 또 어떻게 보면 군인이 어떻게 보면 좀 샤우팅하는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 뭐 이제 돌아와서 이제 책임 맡은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이나 뭐 이런 이야기를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또 말하자면은 브라이트는 해요. 네,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그 군사 안보 쪽에서 큰 틀을 딱 잡고 나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국내 문제를 좀 풀기가 좀 좋은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가 잘 견디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많이 물론 나도 고통스럽고 다들 고통스러워하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 대비해서 위안화가 몇 프로 오른 것 같아? 나 한번 물어볼게. 한 20%? 20%는 안 되고요. 10한 6, 7%. 우리는 우리가 한 8%. 8%. 그러니까 우리가 위안화보다 상승폭이 절반 정도야. 중국은 안팎으로 세계의 지금 타켓이 되고 있잖아요. 엔화는 말씀하신 대로 이거 30% 이상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35엔 정도 올랐거든요. 35엔이면 30%가 넘지. 네, 그렇죠. 엔화가 116엔, 114엔 뭐 이러다가 지금 150 몇 엔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뭐 30 몇 번. 그러니까 좀 깝깝하지. 일본이 사실 서거도 준치라고. 아니 근데 그렇게 올랐는데 왜 저기 왜 무역 적자는 또 난대? 난 이해가 안 가.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소위 일본이 그동안 했던 그 동력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해체되거나 역량이 지금 떨어졌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바둑실 얘기는 끝난 거야. 우리가 이제 그 저기 바둑 기원이라고 기원이 좋아야 기원 시설이 괜찮아야 바둑 두는 맛이 나거든. 그러니까 기원을 먼저 잘 꾸민 거예요. 윤석열 이 양반이. 그래서 이제 그 외교안보 통일 쪽, 외교안보 군사 쪽에 다졌고 한미관계 한미일 삼국 체제로. 그 다음에 경제를 팀을 잘 썼어. 그 추장관, 그다음에 한은혜 그 이총재, 그 다 튼튼한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보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2%포인트가 낮다고요. 예, 예. 미국이 5.2인데 우리가 3.5잖아. 3.5, 예. 그러니까 한 2%포인트 낮은데도 그 정도 선에서 외환 방어에 가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아마 11월 달에 10월 달 경상수지는 이제 12월 초에 발표되거든요. 그렇죠. 10월께. 예, 예. 그리고 무역수지는 바로 발표되고 네. 11월 달에 무역수지 꽤 크게 나올 거고요. 흑자. 그렇죠. 예. 뭐 이러면 저게가 에너지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 많이 다시. 떨어졌죠. 다시 진짜. 떨어. 국제유가가 이제 우리가 쓰는 에너지 가격은 좀 천천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석유 안정 그 메커니즘이 그렇잖아. 국제유가가 오를 때 우린 천천히 오르고 예. 떨어질 때 우린 천천히 떨어져. 그래서 이제 그래서 꽤 많이 나올 거예요. 무역흑자 또 경상흑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한쪽으로 외교안보 군사 쪽 잡고 한쪽으로 경제 쪽 잡아놓고 놓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시즌이 이제 6개월 남았잖아. 그렇죠. 예. 6개월? 아직 아니 5개월이구나. 5개월입니다. 5개월이네. 네. 5개월도 안 남았네. 네. 내가 정치에 관심이 없어. 스쿠버지죠. 해가지고 참 5개월이네. 저도 지금 참 한 150일 남은 거예요. 공짜 과외를 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 잘 받고 있습니다. 돈. 예. 우리는 돈으로 말해. 그래서 예. 시청자님들 부탁합니다. 저는 돈 좋아해요. 아마 제가 이제 국정지를 공부하니까 사실 제 지식이나 제 이 생각, 뭐 전략 구성, 뭐 이런 실천 이런 쪽에서 아주 우리 백명호 대표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상황들을 열심히 챙겨주니까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많은 부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 잘 차렸어. 예, 기원 예. 잘 다졌어. 이제 실내 장식 딱 인테리어 멋있게 하고 이제 커피 잘 뽑아 먹을 수 있게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개가 바둑 딱 들어가는 게 국내 정치. 예, 예. 먼저 제일 먼저 자, 이 정치권을 어찌하오리까 국회를. 예. 어제 윤 대통령 진영에서는 이 국회 정치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봐요? 저기 간섭하거나 개입하는 게 아니라 let them play. 그냥 그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들을 예리한 눈으로 관찰을 하되 개입은 자제하는 것.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지금 변화는 유도해야 될 거 아니야. 제일 화두가 되는 거는 변화가 유도가 되는 거는 이제 개가행위라는 게 음. 상대방의 행동과 수를 잘 계산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소위 국민들로 봐서는 이 공정과 상식, 소위 사법 절차, 지금 공정하고 정의에 입각한 사법 절차가 복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재명이 빨리 감옥에 갔으면 좋겠다 그 이렇게 이야기죠. 생각하지. 하는데 아니 좀 우리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교수님이랑 왜 아니잖아요. 왜 저렇게 어떤 들이냐 이거 지금은 지지부진하게. 처음에는 뭐 증거 사범이 아니라 지금은 아마 재판 받고 하고 하는 게 10개 정도가 넘습니다. 뭐 근데 저것도 못하고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국민들을 안달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게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우리나라 표밭이 어떠냐면 되게 이제 334 내지 343이거든요. 예. 이제 3은 이제 우리 그 강력한 이제 자유공화 성향. 그렇죠. 이쪽에 국힘이 감히 집토끼라고 부르는. 난 집토끼. 그렇죠. 내가 토끼야. 그 다음에 이제 3은 이제 특정 지역 혹은 좌빨 이렇게 네. 해서 여기는 그냥 기본적으로 뭐 미국이 지배하는 이런 식민지적 세계 질서 속에서 좀 야가 빠진 조선 놈들이 거기서 마름질하고 있고 예. 민족 주체성은 북한이나 스스롭고, 혹은 아무리 뭐 북한이 뭐 더럽다면은 중국 정도는 돼야 민족 주체성이 있는 거고 뭐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다 이제 이해관계가 있잖아. 그렇죠. 뭐냐면 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대통령 만들고 뭐 이제 국회의원 만드니까 떡고물이 좋더라. 재미가 솔솔 특정 지역이 시설이 제일 좋아 가보면. 고속도로나 그 인프라 시설이 특정 지역이 훨씬 나요. 경상도보다, 영남보다. 이제 이런 그 이해관계에다가 그런 그 개코, 이익에 관한 개코에다가 이상야릇한 위정척사 국사 버러지, 그렇죠. 국사충. 위정척사 국사층 관점에다가 그다음에 거기다가 뭐
환경, 그다음에 동성애, 뭐 이런 것까지 같이 버무려져 가지고 PC 좌파까지 버무려져서 이제 한꺼번에 까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그게 그렇죠. 30%예요. 예. 그 무더기가. 예. 그래서 이게 이해관계가 가운데 끼어 있어 갖고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 그래서 환경,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뭐 정치적 이익, 뭐 이 사업 기회. 아니 지자체장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빼먹을 게 얼마나 많어. 예를 들어 수도권 같은 데서 지자체장 하나 만들어 놓고 폐기물 처리업체 하나 만들면 대대손손이 금숟가락 무는 거 아니요. 네. 솔직히 까고 막 노골적으로 말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버무려져 있으니까 이걸 이제 그 뭐 고상한 무슨 환경론으로 고상한 민족 주체성, 그러니까 구역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빼딱한 거에다가 그러니까 나 빼딱해서 세상 확 불질르고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그러면 나 구역질이 안 나. 그렇지. 사고방식은 빼딱해서 불질르는 건데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그건 포장이고 실제로 움직인 건 돈이야. 그렇죠. 이익이고 이권이고. 그러니 구역질 나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 그냥 차라리 밤마다 김일성 수령에 현몽하시고 수령님에 대한 사모의 마음에 사무치고 나 그래서 이석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간단히 이제 얘기를 할게요. 그런 쪽이 30%야. 그건 죽었다 깨라도 안 바뀌어. 그렇죠. 그리고 집토끼 30%, 그 다음에 저쪽 30%. 네. 그리고 40%는 뭐 개념 있는 거 찍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그래도 저기 뭐야 그 이재명이 그 좀 중국 간첩스럽고 좀 이상한데 야 근데 가오가 했지 내가 어떻게 차와 윤석열이 찍냐 뭐 이거지. 지금 그거죠. 전체적인 아주 애매하고 애매한 분위기가 그겁니다. 네, 한 40-40%가 중간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이제 상태에서 나는 이재명이가 정말 그 엑스맨이라고 생각해. 감옥 안 들어가겠다고 저렇게 버텨주니까 얼마나 좋아. 그렇죠. 저게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쟤들 이 30%는 어떤 사고 방식이냐면요. 그래 이재명이 간첩일 수도 있어. 그래 그 이재명이가 뭐 끔찍한 범죄 저지를 수도 있어. 아 근데 그게 인상 아니야? 아 얼마나 화끈해. 역시 이재명. 그렇게 망가져 있다고. 그렇게 망가져 있죠.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야 성렬이 너는 그 정도 인생 개길 깡타고 있냐? 너는 진정성이 없잖아. 그 정도 망가져 있는 거예요. 이 30%가 끔찍하게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정치적 순교자라고 걔들 입장에선 그렇죠. 걔들은 악마가 순교자로 보이는 애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골아파지는 거야. 근데 이제 이재명이가 이제 길을 쓰고 지가 알아서 혼자서 이제 감옥 안 가고 방탄 세우고 그러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재밌게 간 거 아니에요? 상황이? 그래서 뭐 어제 되게 이제 우리는 예상을 했는데 어느 시점일까? 이재명이 사법 조치가 되고 감옥을 들어가는 시점일까? 아니면은 있는 가운데서 이제 말하자면은 제명인의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 개딸까지 포함해서 제명인의 동네의 아이들이 이제 딱 구분이 되고 밖에서 아마 수혈할 겁니다. 기존에 상당히 오래된 우리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깨지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깨지는데 이제 수혈이 아니라 당이 깨지는 거예요. 일단 깨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수혈을 하고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팽당하기는 싫고 처방당하기는 싫으니까 먼저 나온다라고 하는 사인이 어제 나온 게 원칙과 원칙과 상식. 윤통하고 비슷하네. 상식과 공정이나 뭐 원칙과 상식이나 그렇게 해서 네 명이 이제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야 당에서 질식할 것 같아. 우리 문재인 시기에 있었던 우리가 내가 만일 내하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 자유공화 세력들이 생각했던 정말 미칠 것 같아. 질식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거기에 아주 핵심 멤버였던 사람들이 공산당이냐 질식할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네 명이 이제 얼굴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40명 된다. 한 40-50명 된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공천 안 줄 것 같으니까 먼저 깨고 일단 경선에 참여하면은 못 빠져나가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겁니다.
일단 경선에 참여하면 못 12월 빠져나가니까 말이 이제 어. 되더라이거든. 그러니까 경선에 참여를 안 하려 그러는 거지. 거기다가 이제 지금은 이재명 쪽에서는 또 그렇게 해서 빨리 나가라 하는 이유가 그게 나가야 룸이 있어야 이제 공직자들 보고 빨리 그만두고 들어와라 했는데 또 공직자 그만두는 시한이 또 그쯤 되죠. 저기 100일 전인가 얼마야 그게. 그렇게 아닙니다. 그 저기 저 삼중에서 아주 제일 지금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이석기와 그 아이들. 전혀 얼굴 없는. 그러면서 아주 정모 같이 정진상이 같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지금 들어올 채비를 다 아마 라인업을 다 했지 모르겠어요. 안 받아줄 거예요 이석기. 그게 이상해요. 그래요? 우리가 보기엔 색깔이 비슷하잖아. 생각을 해보죠. 이재명이의 기반이 어디야? 성남이지. 그렇죠. 이석기 기반이 어디야? 경기동부잖아. 경기동부 성남 아니야? 예. 그걸 가만둘 것 같아요? 이 바닥이요. 아직 모르시는구만. 그래서 이제 지금 오히려 그렇지 이재명 쪽에서는 야 우린 너 없이도 잘해. 너 없이도 이 지역 우리는 기반으로 가져가야 좀 걸리적거리는. 그럼 더 재밌죠. 근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석기 쪽은 지금 우리나라는요 메인스트림이 종중이에요. 그러니까 종중애들 관점에서 보면 이석기 쪽은 버린 카드야. 저기 그 이 총재님 버려주신 카드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좀 인생을 좀 이제 편하게 사셔도 됩니다. 업보 다 치르셨고. 그러면은 저 팬입니다. 이재명의 그 소위 말하자면 측근이라고 하는 정진상이는 저러다가 결국은 혼자 버려지겠네. 아니 그거는 아니지. 혼자 버려지는 게 아니라 버려지진 않더라도 안 키워주지. 안 키워준다. 옆에다가 오케이. 사람을 안 묶어주죠. 계속 이제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내가 이재명이면. 오케이. 중요한 포인트네. 그 이석기 진영하고의 라인의 통로는 되는데 너 주위로 그 진영 사람들 안 묶어줘 이렇게 되는 거야. 아이 바닥 진짜. 근데 이제 밖에서는 막 그런 걱정을 또 타산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걱정하면 좋지. 그렇게 가면 또. 근데 어차피 뭐 그물인데 뭐. 그다음에 또 이제 지난번에 이제 뭐가 있어요? 정치권 큰 변화. 제일 이게 막장 드라마 나는 이제 막장 드라마로 보이는데 조추송 드라마가 있습니다. 네. 조국 그다음에 추미애 네. 송영길. 거기도 동차지 동차. 그게 뭐냐면은 동차 드라마. 동차 드라마인데 이게 뭐냐면은 한국의 제도권 언론 아니 이왕이면 유시민과 이해찬까지 끼지 그래. 그러니까 그렇지. 딱 맞네. 그래서 이제 왕년의 동지여 다 모여라. 지난번에 소위 심상정 손학규가 만든 소위 말하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서 비례당이라는 걸 놓고 국회의원 두 명 게임을 놓고 이제 조추송이 각축을 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유사하게 이제 먼저 결과를 올린 거는 이준석이었고. 그러면 이제 누가 1번, 2번, 3번이냐 가지고 또 머리 막 그러니까 이제 대가리 거기에 1번은 여성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을 이제 그래서 이제 1번은 내 자리인데 근데 추 여사께서 하셔갖고 표 오겠습니까? 젊은 여성이 하셔야지. 추 여사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게 윤모 우리 위안부 문제 가지고 했던 지금 아직까지 국회의원직을 하고 있는 그저 횡령 그 지나잖아요. 그래서 그 양반 가지고는 별로 경쟁력 없는데 그 동네에선 그 양반은 경쟁력 있다고 보면. 그러니까 문제는 일반적인 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소위 말하면 죽창반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거기에 그럼 추 여사랑 윤 여사 사이에 또 이제 알력이 있는 거네.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조국하고 나는 왜 이렇게 재밌는 스토리를 주목을 안 하고 살았지? 조국과 송영길 나는 세계 군사 지정만 하고 살았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배웠고요. 조국은 정말 부산 지역에 금수저였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레닌주의에 빠졌다가 이것도 아니고 폼만 잡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얘기 나오면 거의 내가 범법적인. 송영길은 또 이제 전라도 참 자수성가한 집안에 다. 아니요, 자수성가한 집안 아니에요. 고흥에 거기가 대성가 고흥의 그 유지 집안이야. 녹동인가. 하여튼 어쨌든 간에
다들 고시를 쳤거든. 고시를 많이 배출을 해서 이제 내가 자수성가라고 하는 건 나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어. 그 집안 그 집안이 다 고시 고시 출신이지. 출신이죠. 근데 요새는 이런 코미디가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예? 대개는 그쪽 뭐 조금 이제 뭐 그쪽이라도 아주 지나지 않는 사람들 창피해 죽겠다라고 해서 이제 소위 말하자면은 막장 주인공들의 각축전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에도 있잖아요. 뭐 이준석 뭐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 이준석, 유승민 뭐 이렇게 좀 그래서 소위 말하자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것 지금 아마 국회에서는 그 같이 이익 경쟁을 하고 같이 이 소위 개파 정치를 하는 사람들끼리 이거 좀 심하지 않나 이러면서 요번에 징계특위에서 이 문제를 손을 볼지도 몰라요. 뭐 선거법을? 아니 그러니까 그때 막 의원 그 법사위에서 탈당을 했다가 난 법은 지금 고칠 시간이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다이내믹이 없고 그런 정도까지 그때는 해가지고 문재앙이라는 좌장이 있어서 그 다이내믹이 있는 건데 지금은 중구난방이어서 법은 아무도 손을 못 봐요. 그냥 이대로 가는 거야. 이 막장 드라마에 이제 이 말하자면은 예고편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네. 네, 그렇죠. 예, 완전히 이거는 스포일러가 다 나와 있네. 다 나와 있죠. 근데 이제 다시 또 이제 우리 개가형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차피 막장 갈 건데 내가 뭐 그냥 약간 수동적으로 빠져 있으면서 군데군데 핵심적인 수만 두면 돼. 뭐 예를 들어서 인요한 같은 사람을 추천한다든지 뭐 그거 윤석열이 추천했을 거라고 뭐 인요한 얘기 보면 뭐 윤석열 입 다고 사니까 듣기 싫으니까 김기현이 그 소리 좀 그만하라고. 그건 김기현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인요한 입장에선 이거 윤심 하면서 입 달고 또 떠들어야 또 되는 거고. 둘이 뭐 그런 거지. 하여튼 윤 대통령 입장에는 말하자면 집권을 할 때 권력을 획득할 때 했던 그 핵심 팀들에 대해서 그거 좀 기강 좀 잡아라라고 하는 사인은 말로 다 했어요. 집권할 때 핵심 팀이 있었어? 모르겠어. 핵심 팀은 없었어. 아니 이제 이준석이가 굴러온 돌이야. 이준석이가 윤핵관 이래가지고 바깥에서 떠드는 소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문제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 저기 탄핵 반대해서 감옥까지 갔던 놈 아니야. 그렇죠. 네. 내가 이렇게 보면 친박에 사람이 없어. 그렇죠. 보쇼. 박근혜 대통령 때 정무장관 처음에 한 거 주호영이 박 대통령이랑 싸우고 튀어나가서 지금 사고 쳤다가 이제 다시 들어와서 조금 사랑구실 하고 있잖아.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원진이 내내 사고 치고 지금도 나는 좀 사고 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없다니까 사람이 그냥. 자. 그러니까 이 주변이 윤이 이제 밖에서 굴러온 돌 아니요. 그럼 자기 주변이 결국 범친이계로 다 구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장제원이니 뭐 권성동이니 이게 그렇게 된 거지.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핵심 사단이 아니야. 제 핵심 사단이 아니고 핵심 사단으로 지칭되는. 윤리적에서 내가 네 언제 봤냐 이렇게 되오지. 사고 치면. 그런데 그렇다고 뭐 직접 자격을 한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이제 뭐 직접 대통령이 직접 이제 친정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다가 맨날 사고가 났잖아요. 친정체제 구축 안 하지. 저 사람 안 하지. 전혀 안 하지. 그러니까 자기는 어차피 굴러온 돌이고 대통령 임기 마치면 또 굴러온 돌로 나갈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확하게 자기 포지션을 정확하게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저쪽에 이재명이 동네, 개딸이 동네. 그 동네는 어떻게 되냐면 처름에다 무슨 뭐다 해가지고 우르르 이제 해가 있는데. 그쪽에 말하자면 친정 호위무사들하고 이쪽에 윤핵관이라고 이제 지칭되는 사람들을 딱 기강을 좀 잡고 대신에 지금 딱 이처럼의 소위 이재명 방탄 방식으로 쭉 가도록 그냥 내버려뒀잖아요. 내버려뒀다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뭐 아주 대통령이 통치력을 발휘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 법무부나 검찰 그 과정에 남겨두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냐 하면은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사, 음. 검사를 탄핵하겠다. 탄핵하겠다 그러지. 그리고 검찰총장도 하겠다. 그 다음에 거기에 나는 푸틴 생각나더라고. 음. 푸틴이 우크라 전쟁하고 나서 뭐라 그러면 핵으로 갈길 거야. 그 러시아 애들 뉴크댐, 뉴크 런던. 그러니까 이제 뉴크라 그러거든. 아무리 핵으로 조져. 런던 조지고 뉴욕 조지고 프랑크푸르트 조지고 파리 조지고 뉴크 에브리바디 뭐 이건데 탄핵 에브리바디야 이놈. 예, 근데 너무 너무 희귀한 일인데 그쪽에서도 도저히 실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이제 백모도 탄핵하겠다고 나오겠다. 나는 공직자도 아니야. 아니. 우리야 뭐 자유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친 놈들이니까. 아니 그래도 이제 뭐 자유인도 일반 시민도 우리가 탄핵의 사유가 안 되죠. 시민권 박탈, 시민권 박탈 뭐. 그래서 한국어 사용 금지. 그게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안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검찰공화국의 실무지휘자라고 저쪽에서 보는 한동훈까지를 탄핵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럼 조기 등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동훈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이재명의 이재명이 이제 지금 탄핵이 그만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왜냐하면 아니 그게 아니라 탄핵이 저기 헌재를 통과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생쇼지 그냥.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말도 안 되는 이러나 소리지. 저러나 그 한 부분을 이제 그렇게 했고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쪽은 내각에서 혹은 자 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저 정신머리 없는 지금 여당의 매기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야당은 지금은 이제 원칙과 상식에 맞게 이제 변동을 하는 말하자면 저쪽은 재편인데 이 분리 혹은 분열적 재편이고 이쪽은 지금 막 부부 끓으면서 일종의 말하자면은 아주 공개 경쟁은 아니지만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부글부글하면서 개가바둑인 게 직접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